준비를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이 목표 설정이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KPI 목표는 단기적인 목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목표로 이제 넘어가도 됩니다. 하나의 목표로만 끝나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추가적인 목표를 더 넣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이게 끝났다면 새 페이지를 넣어서 추가적으로 그 똑같은 동일 과목에서 진행 중인 목표가 늘어나면 되겠죠. 제가 이 빨간색을 넣은 거는요. 지금 한 달 남은 표는 빨간색으로 우선 표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빨간색 표시가 난 겁니다. 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시간이 조금은 걸리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 번 세팅하고 나면은 그냥 쭉쭉 넘어갈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KPI 목표를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측면들이 있고, 그것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제를 넣어놓은 겁니다. 전공 이제 막 시작했을 수도 있잖아요. 점수 목표는 따로 가진 것은 아닌데, 전공 인강을 완강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68개, 이런 식이 될 겁니다. 한 달 안에, 한 달 반 안에 이걸 보겠다. 그러면은 이게 68개 강의였으니까 68개가 되겠죠. 1월 말에 한번 중간 점검을 할 거야. 1월 30일 중간 점검에서 30강 이상. 이런 식으로 중간에 미리 적어 놓으시면 체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30개 이상 했다면 나는 중간 점검까지 이행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행을 했던 KPI 목표는 왼쪽 상위에 뜨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진행 중인 것만 표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진행 목표가 많다면 더 늘어나게 되겠죠. 진행 목표를 수시로 보기 때문에 추후에 관리하기가 훨씬 더 쉬운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과목들을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KPI 목표를 넣어놨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KPI 목표가 연결된 KPI 목표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KPI 목표를 넣어놔야지만 이건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페이지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핵심 목표 부분에서 문제집을 풀면서 내가 80점을 만들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을 해놓은 거고요. 평균 점수가 지금 몇 점인지 체크를 해놓는다면 결국에 목표 이행이 가능하겠죠. 특히 전공 부분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진행한 부분들에서 점수가 이렇게 표시되도록 했습니다. 점수 차트 부분에서 기본으로 쓰시는 분들은 점수 차트 하나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요금을 업그레이드 하신 분들은 모든 차트 다 활용 가능합니다. 점수 차트 부분은 이렇게 회차별로 진행이 되고요. 제가 회차 없으면 나중에 수정을 해드릴게요. 실전 점수는 왜 넣었냐면 시험 본 것을 체크하라고 넣은 겁니다. 문제집 점수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실전에서 얼마만큼의 점수가 나오느냐가 결국에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트 여러 개 세팅을 볼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점수 차트 딱 하나만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만약에 나는 이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래프로만 체크하더라도 무리는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에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없다. 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차피 보는 거는 이 두 가지인 거죠, 결국. 문제집 점수, 실전 점수. 문제집 점수에서는 나는 이 정도 있고 평균 점수가 여기 밑에 나와요. 그러면 내가 지금 평균 점수가 지금 70점이네. 바로 입력 가능하죠. 이거는 직접 입력해야 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평균 점수가 여기에 자동 계산되니까 여기에만 데이터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총 공부 시간은 아까 타임 트래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시작과 종료 시간을 눌러야지만 타임 트래킹이 되거든요. 매번 타임 트래킹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관리하고 싶은 분들만 활용을 하면 된다.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평균 점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오답 노트를 이번에 넣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틀리는 문제 캡처 그냥 사진 찍어서 넣고 그리고 그거 풀이 방법을 입력을 하면은 저장을 해놓는 것만으로도 내가 핸드폰으로든 PC로든 수시로 한 번씩 살펴보고 복습을 체크해 놓으면 복습 완료 부분에서 따로 뜨거든요. 그것을 하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틀린 문제 사진 넣고 풀이 과정 그리고 뭐 공식이나 원리가 있으면 그거를 기록해 놓고 왜 틀렸는가. 실제 숫자 틀린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이런 실수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넣는 부분인 거고요. 기억해야 할 내용, 그리고 유사 문제 있으면은 이제 체크해 놓고 복습 체크리스트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들고 다니면서 그냥 나만의 DB가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거죠. 저도 이전에 NCS 점수 전공 점수를 올릴 때 특정 부분에서 자주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오답 노트를 저는 수기로 작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디지털화해서 들고 다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시험장에 갈 때는 그냥 핸드폰으로 오답 노트만 이렇게 살펴보시면 충분히 대비가 되는 거죠. 가볍게 들고 다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록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니까 뭐 주마다 틀렸던 거 체크를 해놓는 다음에 그것만 따로 정리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넘어간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이제 주말에 뭐 2시간은 이제 오답노트 정리하는 시간 뭐 이렇게 책정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자주 틀리는 것, 적어도 그것을 한 번 틀리는 걸 적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틀린 것에 한 번 더 풀어보고 또 틀렸어? 그걸 또 풀어보고 한 3번 이상 틀렸다. 그것만 정리했거든요. 그 시간을 이제 주말로 가졌어요. 그래서 전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과목별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고, 논술 부분은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85점 이상 목표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역시도 첨삭을 받는 분들은 물론 이제 평가를 해드리는 측면들이 있어서 점수가 가능한데, 첨삭을 받지 않고 내 점수를 모르잖아요. 일반적으로 책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그 논제에 맞게 내가 썼는가, 그 부분에서 이제 주제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70점은 넘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디테일한 근거가 나왔다라고 하면 75점. 그것이 2개 이상이다 하면 80점. 뭐 이런 식으로 나만의 이제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조금 구분을 해봐도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고요. 요즘에는 뭐 AI에게 그런 평가를 하는 측면들이 있죠. 근데 제가 해봤을 때 AI는 좀 관대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감안해서 점수화 시키기 바랍니다. 이제 논술도 마찬가지로 공부 시간 체킹 가능하고요. 여기 논술 답안 쓰기로 바로 이동하게끔 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답안을 써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실제 주제가 무엇이고 답안 쓰기를 타이핑을 해서 정리를 해놔도 되고요. 아니면은 수기로 쓰신 분들은 사진 찍어서 올려놓으시면 나중에 그냥 답안 여기서도 확인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나의 기록들을 디지털화해서 관리를 하게끔 하는 측면에서 대시보드를 만들었으니까 대시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하루가 끝났다라고 했을 때 이동하는 길에 루틴 관리 체크, 그리고 오늘의 공부는 자기 전 한 15분 전이라도 내일의 할 일을 미리 적어 놓아도 좋고 아니면 오전에 시작할 때 오늘의 투두리스트를 미리 정리를 해놓고 과목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타임 트래킹만 누르면 공부 시간도 관리가 가능한 거고요.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타임 트래킹은 필수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인 거예요. 완료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하게끔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월 캘린더 공부 일지에서 또 나온다는 거. 즉, 오늘의 할 일을 넣으시면 여기에 오늘의 할 일들, 오늘의 공부 과목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월별로도 내가 확인 가능하니까 오늘의 공부와 그리고 루틴 관리, 이것만 제대로 관리를 하셔도 필기 대비는 내가 누적하고 있구나, 내가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필기 점수 관리 오답 노트도 여기에서도 확인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대시보드도 있지만 개별로도 바로 가기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넣어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것도 가이드를 넣어놓긴 했지만 1단계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강을 들으면서 기본을 다지고, 2단계는 실제 문제를 풀고, 3단계는 계속 회독하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과목에 대한 부분에서 교재, 그리고 활용 부분들이 이렇게 예제로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합격생들에게 어떤 책들을 봤냐,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넣어놨으니까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적어도 전공 부분에서 이 3회독은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3회독 버전 부분에서 각 과목별로 파트, 챕트별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넣어놨으니까 계획을 아직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도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전공 과목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미 해보신 분들은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회독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메뉴들은 이제 일기나 명언 노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명언은 많은 분들이 나에게 힘을 주는 명언 이런 것들을 실제 시험 준비하면서 많이 관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다 하는 멘트들이 있으면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명언 노트에 들어가시면 그게 그대로 연동돼서 여기서도 뜨는데요. 근데 내가 명언을 다시 수정하고 싶어. 이거를 그냥 여기로 이제 컨트롤 C, V 해서 넣어놓고 다른 명언으로 리셋하시면 됩니다. 뭐 나는 기록 따로 하지 않겠다 하는 분들은 그냥 이것만 수정해서 계속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논술 대비 부분은 이제 글감하고 이슈 정리 그리고 모범 답안이 있는데요. 이슈 정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캘린더로 넣어놓기는 했는데요. 즉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내가 어떤 스터디를 하고 있는가 기록을 하게끔 넣어놨고 이거를 이슈 샘플을 제가 몇 개 넣어놨어요. 기업마다 이제 지원하는 부분에서 내가 찬성, 반대 정리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슈 샘플을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표현이나 답안 쓰기, 영어 논술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논술 답안 쓰기, 그리고 영어 표현 이런 것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제 번역하고 연작이 있기 때문에 각각에 따라서 이렇게 갤러리로 관리하게끔 했습니다. 주제에 넣고 어떤 지문을 내가 번역을 하는지,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번역문을 넣어놓고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엔 내가 얼마만큼 누적하고 공부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통 영어는 이제 매일 1시간 정도는 준비를 하더라고요. 코이카 준비하시는 분들, 코트라 준비하시는 분들은 계속 꾸준히 공부한다. 외신 기사를 가지고 공부한다 하시면 되겠고요. 질문 리스트 영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영어 면접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면접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고 암기 테스트는 딱 한글로만 나와 있어요.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는지 체크하라고 넣어놓고 그리고 영어 시간 벌기 표현,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세부적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